코로나19의 여파로 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폐업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폐업과 준비 안 된 재창업의 악순환으로 쓰러져가는 우리 주변의 골목상권. 이들을 살려야만 대한민국 풀뿌리 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 성공을 위한 자영업 실전 노하우와 도전자들의 리얼 스토리.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 전략. 자영업 기사회생 프로젝트 R. 코로나 시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 사장님들,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폐업할 것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자영업 기사회생 프로젝트 R. 자,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최강 장사의 신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자리에 이제 모인 이유가 자영업 기사회생 프로젝트 R을 위해서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R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R이 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R은 리부트. 네, 다시 재시동을 건다, 다시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 버티기와 폐업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장님들에게 효과적인 출구 전략, 그리고 재기 전략을 세워드리고 불황기에 빛나는 틈새 아이템을 발굴해드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에 맞춘 접근법까지 알려드려서 다시 희망의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자라는 의미로 R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붙여봤습니다. 두 분도 그 책임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특히 이 권프로님은 개인 너튜브 채널을 갖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또 그분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점으로 제가 5년 정도 주점. 운영을 했는데요. 예. 사실 그때 쌓았던 어떤 노하우들 그리고 그때 일기를 또 계속 썼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컨텐츠로 풀어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또 많이 와서 또 실제 현장에서 자영업자분들 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컨텐츠 운영하시면서도 자영업자를 만났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채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런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구나. 저희 유지상 대표님께도 많은 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그 외식 창업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몰랐는데 아까 뵙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뵀더라고요. 그죠? 저희 그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이다 그래갖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기 직전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템이 시장에 먹히나 안 먹히나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거기서 얻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함부로 창업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영업 기사회생 프로젝트 R의 문을 두드린 첫 번째 사장님부터 만나보시죠. 저분이신가 보죠? 일단 여자 사장님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원동에서 수제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명숙이라고 합니다. 네. 손님은 한 몇 시쯤 처음에 오거든요? 평균 한 7시 정도. 7시에서 8시. 8시에서 8시에 첫 손님 들어와요.
지금 언뜻 봐서는 위치가 엄청 좋거든요, 지금. 맞아요. 접근성이 되게 좋아 보이는 어떤 모퉁이 들어 있고요. 네. 또 뭐 대로변이 아니고 약간 한 블럭 뒤에 있는 걸로 봐서는 꽤 괜찮은 입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상권 그러면은 이제 대로변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런 술집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이 오히려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뒤에 숨어갖고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면서 이렇게 입지로서는 최고 입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외 테라스도 있고요. 네. 네. 네, 지금 수제 맥주 따르고 계시네요. 맥주 하나만 드리면 되나요? 네네. 콜라도 하나만. 콜라 한 잔이요? 레몬 좀 주시고요. 그거 뭐지? 치즈 크래커. 사실 지금 이렇게 얼핏 보이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종업원 한 2~3명을 데리고 일하던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직원을 좀 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사실 지금 직원이 있을 형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 혼자 하기는 너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바쁘게 움직이신다. 쉴 틈이 없네요. 사실 수제 맥주가 이게 관리가 뭐 다른 일반 생맥주처럼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1, 2도 차이에 맥주의 맛이나 거품량이나 이런 게 맛이 변해요. 그 수명 안에 못 팔면 그건 다 전부 다 로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반품도 안 되는 거고. 그쵸. 다 본인이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손이 부족하니까 저런 거 나가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장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뭐 마이너스가 나서 제가 알바를 해가지고 제가 메꾸고 있거든요. 제가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하루하루가 좀 위태스럽죠. 위태하죠. 제가 지금 계속 이러다가는 진짜 뭐 제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지금 많이 커요. 예. 점을 보러 가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제가 이 안에서 장사라는 게 다들 힘드신 게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근데 이제 조금 더 빠른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질질 끌었던 것 같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건 분명히 맞고, 옛날에 어른들 하는 말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고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 한 달을 가냐 1년을 가냐 시간 싸움이지 언니가 이거 길게 못 가요. 언니가 만인의 꽃이 되고 천인의 잎이 되라는 사주야. 차라리 그 전에 했던 일이 언니하고는 정말 잘 맞는 일이야. 아, 원래는 이게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이쪽으로 업종 변환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일보다는 다른 계통의 막연하게 생각한 게 그냥 장사를 남들처럼 장사를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일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운 길로 어려운 걸로 빠져버린 거지. 예, 그런 거죠. 저는 그걸 생각 없이 그냥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남의 나을 돈 거라고. 빼먹기가 그렇게 쉬워요. 언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남들도 다 저렇게 하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노력해서 거기까지 간 거지. 그렇죠. 장사 잘 되는 집 가서 다 언니 한 달씩만 앉아 있어 보세요. 네. 그냥 하루아침에 읽어진 건 없어요. 물론 내 운때도 필요해. 자, 지금까지 이 수제 맥주 전문점
이 최명숙 사장님의 하루를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이너스를 메꾸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아까도 잠깐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음식점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을 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을 내려면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되는데 매출은 안 오르고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 중에서 임대료나 이런 거 꽉 묶여 있어가지고 줄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을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종업원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해서 본인 혼자만 남게 돼서 그 나홀로 운영하는 나홀로 식당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현상이 빚어졌죠. 네. 통계를 보니까 6만 6천 명이 지난해만 이제 늘었다 그래요. 그 전에 비교해서 5만 6천 명이나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있으니까 폐업도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권 프로님? 네, 맞습니다. 사실 한 해 폐업하는 숫자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9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재미있는 건 2020년도에 폐업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게 있었는데 그래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폐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웅크리고 있는 그런 사태도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뭐 통계상으로 또 그 창업 이후에 2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진짜 성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을 버티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제가 보통 얘기할 때 적어도 3년은 준비하세요. 3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는 대학 들어가는 목적이 직장을 목표로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창업을 한다라는 건 평생 먹고 살 걸 준비를 하는데 그 3년만큼도 준비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1년 끊습니다. 1년은 현장 체험을 해봐라. 그래서 거기서 아이템을 잡으면 그 다음에 1년은 그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년은 벤치마킹 할 때 있으면 돌아보고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라. 준비를 일단 3년을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적어도 들어가자마자 엉망돼 갖고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진짜로 3년은 준비. 그렇게 해야만 2년 안에, 3년 안에 80%가 폐업을 하는 거에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다. 20% 안에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대단한 건 말이죠. 자, 이 최명숙 사장님은요, 창업 4년 차입니다. 4년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났지만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최명숙 사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누구시죠? 대표님 가셨구나. 이제 걸음걸이가 몰래 가신 거죠? 예, 몰래 갔습니다. 몰래 간 손님. 예. 한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려고 그죠? 예. 사장님. 아, 네. 메뉴판 좀 주세요. 아, 네. 오늘요? 제일 인기 있는 거. 저희요? 추천해주고 제일 싶은 인기 있는 거 저희 이제 수제 맥주 저희 지금 이렇게 현재 원래 저희 6가지 수제 맥주가 있는데 지금 망고에일은 준비가 안 되고요. 예. 샘플러는 돼요? 네, 샘플러는 지금은 안 되세요. 안 돼요? 저희 지금 맥주가 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 죄송해요. 그리고 안주는 그럼 뭐? 안주는 예. 안주는 뭐 식사를 하시고 오셨으면 간단한 건 여기 이제 스낵류 종류 있고요. 뭐 마른 안주도 준비되어 있고 보통 식사 안 하셨으면 치킨 피자 많이 드세요. 간장 양념하고 제가 이제 어디 음식점에 가면 보통 이제 어떤 음식이 잘 됩니까? 뭐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물어보는 이유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팔고 싶은 메뉴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그니처 메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이제 내세워야 되는데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처음부터 쫙 읽으면 자신 있는 게 없다라는 표현도 되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메뉴를 주문해야 되는 사람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예.
저는 저 가서 식당 가서 저런 거 여쭤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10 중에 9분은 네. 다 맛있어요. 그지요. 네. 잘하는 게 못하라는 게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저도 일단 여러 가지를 시켜보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사장님이 주문을 받는 스킬도 굉장히 교육이 안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를 단정해서 끊어야 돼요. 저녁 드셨죠? 그러면 이걸 드세요. 저녁 아직 안 드셨죠? 그럼 이걸 드세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이 궁금한데요. 네. 어유 이거 뭐 씨암탉 잡아오는 것 같은데 완전히.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 피자도 비주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음식점을 하는데 맛이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성공한다라는 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맛은 기본이다. 네. 이거는 피자가 이제 이렇게 들면 늘어나는 맛이 나오야 되는데 피자가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 치즈가. 맛 이외에 다른 걸 줄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가는 게 이제 오너의 역할이고 맛을 내는 건 그냥 주방에다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가장 있어 보이는 거는 오히려 치킨이야, 치킨. 치킨 자체가 주변의 상권에서 지금 한 마리에 6,500원짜리까지 가까이에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치킨 되면은 오히려 그거 2마리 먹는 것보다는 이거 1마리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메뉴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되게 힘드시죠? 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실상 제가 이걸 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일단 더 커요. 네. 내가 이거 닭은 어디서 구할 거며 네. 이런 걸 내가 프랜차이즈를 한 이유는 제가 모든 거를 갖다가 쓸 수 있자,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그 레시피나 모든 거를 본사에서 그걸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음식도 할 줄 몰랐죠. 처음에는 이런 걸 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거의 2년 가까이 이걸 가지고 버텼는데 네. 이걸 왜 갈아타려고 보세요? 이 안에서 해결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런 고민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네. 한 2년 전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했었어요.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간판을 바꾸고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근데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쉽게 말해서 저는 뭐 이런 아주 쉬운 걸 수 있는데 이제 뭐 식자재를 제가 이제 그때는 여기 지금 본사 식자재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못 쓰잖아요. 내가 이거 닭은 어디서 구할 거며 이런 걸 내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염지닭을 어디서 구해야 되지? 이러면서 알아도 보고 했었는데 물어볼 데도 없고 저는 혼자 이거 못 하겠어요. 누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항상.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제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순댓국집이면 순댓국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피자국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혼자서 하고 뭐 재료 하나 떨어지면 진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메뉴를 왜 다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명이 운영할 때는 메뉴가 10개를 가지고 돌리는데 나 혼자 하거나 2사람이 할 때는 메뉴를 5개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저희 메뉴가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손님들은 항상 더 다른 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오뎅탕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안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으신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먹으라고 그래야죠. 저희가 동네 장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배짱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테이블 한 테이블을 갖는다라는 거 하고 내 시스템이 망가져갖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오뎅탕을 하나 해줌으로 인해 갖고 종업원을 한 명을 더 둬서 월급을 한 달에 180만 원을 더 주는데 이 사람이 와서 수익이 180만 원어치 남을 만큼의 이 사람이 생산성이 있느냐, 소비를 해주느냐라고 봤을 때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장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180만 원을 손해를 보고 종업원을 하나 더 쓰고 저 사람한테 오뎅탕을 해줄 거냐, 아니면 저 손님을 버리고 그냥 오뎅탕 메뉴를 없애버릴 거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밀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을 시켜줘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 가게 내 음식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서 빨리 결정 내릴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이 음식점을 하게 되면 사장님이 되잖아요. 사장님이 되면 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결정이에요. 저 결정을 못하면 예, 일을 풀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정을 못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들을 때는 잘 들으셨는데 아마 더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듣고 나면. 못 버틸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아직 지금 뭐 어차피 늦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저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바꿔보겠다. 마음을 제가 다 잡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우울해만 있을 수는 없고 걱정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긴 해야죠. 바꿔야죠. 네. 또 최명숙 사장님도 그러셨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내 가게가 싫어질 때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야 이거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이 마음은 정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럴 때 내 가게가 싫어진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게 싫어진다라고 생각해갖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리마인드 시키는 부분은 하나하나 이제 챙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검토, 그 다음에 메뉴 검토. 다시 처음부터. 네. 그 다음에 상권도 다시 보고 하나하나 따져가야 된다. 사실 이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어떤 사례들도 많지만, 리브랜딩을 하거나 또 인테리어를 조금씩 바꿔줘야 되는 어떤 그런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들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뭐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점주들의 리마인드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좀 공감이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왜 뭐가 힘들고 이럴 때 일상생활에서 리프레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옷을 사서 새로운 옷을 입거나 이러면은 좀 마음이 좀 달래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리모델링 한다는 게. 맞습니다. 제가 했던 리마인드 방법 중에 하나가 메뉴판을 바꾸는 거였는데요. 아, 메뉴판도 그러네. 메뉴판을 바꿔놓고 나서 그 반응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원래는 1번 메뉴가 제일 많이 나갔었는데 내가 3번을 팔아보고 싶었어요. 그걸 위로 올려. 마진도 조금 더 있어서 좀 더 부각시키고 베스트랑 어떤 스티커도 붙이고 딱 붙여가지고 추천 메뉴. 사진도 조금 그럴싸하게 찍어가지고 해봤더니 실제 한 달 동안 통계를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럼 또 기분이 좋아요.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리모델링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투자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쓰면은 쓴 거에 대한 본전을 꺼내려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럴 때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투자비가 얼마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변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 환경이 해결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내 마음의 문제부터 좀 먼저 해결해 나가면 조금 더 버틸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또 다른 사장님을 만나볼 텐데요. 이분은 또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 분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매장이 꽤 커요. 어휴, 꽤가 아닌데요? 이렇게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또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저도 진짜 준비 과정이 어마어마하죠. 핏물 빼고 저거 아우. 손놀림이 굉장히 프로다우시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하면 10년째 여기가 오픈하고부터 계속 여기에서만 사 먹어요. 혹시 어디에서 이렇게 오신 거세요? 목동이었어요. 오목교.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 여기가 맛이 있었어요. 워낙에 요새 경기가 안 좋아갖고 좀 저거 할 수도 있는데 맛있어요. 항상 맛이 변함이 없어요. 이건 맛있어요. 이거 무슨 젓갈인지 뭔지 오리굴젓. 아, 오리굴젓이요? 맛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서 지금 11년째 족발집 하고 있는 강신우라고 합니다. 지금 되게 경영 위기인데 지금 가게에 이제 존폐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신청했고요. 좀 더 가게를 꾸려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빨리 접는 것도 맞는 건지 아니면은 저 신메뉴나 아니면 다른 메뉴를 이제 바꿔서 영업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그런 것조차 몰라서 이제 신청하게 됐습니다. 수아 이걸 하고 있어. 형 잠깐만 앞에 좀 나갔다 올게. 얼굴 표정에서 느껴지는 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다운돼 있죠. 네네. 아,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의욕을 굉장히 많이 잃은 그런 표정이네요. 어서 오세요. 어떤 일이셔? 내놓으시려나 보다. 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들은 다 앉아서 힘든데 유지가 힘들지. 네, 좀 내놓을까 하는데 좀 내놓으면 좀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어쨌든 가게를 한번 빼보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월세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가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배달 쪽으로만 좀 할까 아니면 가게 옮겨볼까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보고 좀 권리금도 좀 한번 좀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 해갖고. 사장님 들어가실 때가 워낙 오래됐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근데 그 사실 폐점을 하고 넘긴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무턱대고 넘기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왕이면 꽃단장을 해가지고서 분위기를 띄워놔야 되거든요. 좋은 가격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라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가 손님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큰 매장 안에 손님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더 썰렁하고 팽해 보이고. 그렇죠. 예. 아, 여기 있구나. 짜잔. 이것도 예. 나디건 분이시네요. 네, 예, 이번에는 권프로님이 나서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꽤 소문난 맛집인 것 같은데요. 과연 문제가 뭘까요? 자, 지금 보면은 어찌됐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계신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는 게 능사일까요? 아니면은 이 버티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일단 주변을 봐야 돼요. 그 주변이 바뀌고 있는 거를 캐치를 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을 할 건가 하는 문제 그런 거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네, 약간 이거 유기체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권 프로님은요? 네, 저는 사실 강신우 사장님 같은 경우가 불경기에 폐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철거비조차 없어서 저걸 폐업을 원래 미루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강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매달 마이너스 1,000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또 직원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직원들도 그만두게 하지 못한 어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신 거죠. 여기가 몇 평이나 되죠? 여기가 실평적이 안에만 70평 정도 되죠. 70평. 혹시 손익 관리 같은 거 좀 하고 계세요? 예전엔 조금씩 했는데 이제 손익 관리라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게 계속 마이너스 나니까 이제 좀 돈이 생기면 이제 조금 뭐 갚는다고 해야 되나? 이제 뭐 물건값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손익 관리가 좀 힘든 상황. 지금 매달 마이너스가 나오고 계신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오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작년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유지가 될 정도는 됐어요. 올해 되면서 이제 족발 원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나는 현실이죠. 사장님 그러면 이 근처에도 경쟁 가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주변에 동종업계가 어떻게 또 영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브랜드가 들어와서 또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면은 좀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솔루션 드리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저기 족발 가게 하나 있는 거구나, 그죠? 예. 뭐라 이 코너 돌면 이제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있고. 이제 저 역쪽 앞에 이제 확실히 프랜차이즈 가게라서 외관이 좀 깔끔하네요, 그죠? 그렇죠.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외관으로 봤을 때? 외관도 이제 좀 어차피 이제 프랜차이즈 좀 큰 기업이니까 그쵸? 저희보다는 또 훨씬 또 주목을 끌 수 있는 인테리어가 돼 있고. 그래요. 제가 봐도 익스테리어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쪽 가게가 좀 압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에 확 띄네. 그래서 이제 워크인 고객은 대부분 이제 이 매장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많이 생겼구나 또. 아까 그 매장을 보다가 여길 보니까 저 사장님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시에 갔다가 다시 시골 온 느낌이랄까. 그렇죠. 사장님, 이 상권 자체는 제가 분석해본 결과 뭐 그렇게 쇠퇴하고 있는 상권은 아니거든요. 이미 또 KTX 역사도 있고 또 주변에 최근에 생겨났던 관공서나 병원, 뭐 사무실 이런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좀 살아날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 우리는 버티는 게 문제잖아요. 일단 사장님의 최대 큰 강점이 이 홀 운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홀 자체를 아예 버리셔야 돼요. 버린다는 게 네, 홀 버린다는 개념 자체가 홀 판매가 아니라 배달 판매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일단 버티려면 고정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배달 어플을 한번 좀 보고 주변의 경쟁 가게들은 어떤 식으로 좀 배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이뤄내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볼게요. 메뉴에 보시면 우리는 족발 카테고리잖아요. 여기서 사장님의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 세네 군데. 세네 군데. 거기보다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나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플 안에도 보시면 최근 주문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몇 개나 팔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장님 가게인데 정보 탭에 가시면 하단에 최근 주문수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6개월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2,000개 플러스라고 하면은 2,000개를 아직 못 넘어선 거예요. 다른 매장도 한번 볼까요? 밑에 바로 경쟁사가 있네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최근 주문수가 7,000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매장이랑 3배 이상 차이 나는 매출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여기 보시면 메뉴 사진이 요거 지금 사장님 족발이에요. 어디서 약간 퍼온 느낌의 사진이라는 거죠. 기본 이미지 같은 느낌이고 아까 전에 봤던 우리 경쟁사의 족발을 보면은 어때요? 좀 먹음직스럽게 나왔나요? 훨씬 좀 깔끔하고 좀. 이렇게 프랜차이즈에서는 이 사진 하나를 위해서 사진 작가한테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는 거거든요. 이유는
이 사진 하나가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는 조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사진을 한 번 더 새롭게 찍고 나서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좀 업데이트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달 앱에서 우리가 밀고 있는 메뉴가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장님 가게는 이름이 그냥 족발이에요. 족발. 그냥 대명사인 거죠. 클래식이네요. 클래식. 여기는 뭐예요? 메뉴 이름이. 신메뉴, 우와, 3가지 맛. 또 밑에 보시면 당일 삶은 땡땡땡 족발, 베스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인기라고 지금 카테고리 지금 마크를 달아놨잖아요. 한마디로 시그니처이자 조금 더 많이 남는 메뉴이자 손님들이 먹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리뷰 개수거든요. 리뷰가 많다라는 거는 배달의 민족에서도 사실 상위에 노출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맛집 랭킹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뷰는 많이 쌓을수록 좋고요. 또 리뷰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죠. 왜 못하고 계실까요? 바쁘셔서? 아니요, 그냥 조금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통계에서도 밝혀진 건데요.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일단 리뷰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리뷰가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그걸 보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뷰를 무조건 달게 하고 그 리뷰가 달리면 답글을 달아주고. 그래서 리뷰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의 일 중에 하나다. 저 리뷰가 일반 그 로드샵에서의 그 대고객 서비스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손님 오면 인사하고 잘 드셨어요? 그러고 물어보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냥 배달 시장하고 그다음에 홀 시장하고 완전히 별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맛도 한번 보고 맛에는 또 어떤 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 것만 먹어보면 안 되니까 주변의 경쟁사들 족발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빨리 만드셨네요. 맛있겠다. 자, 앉으세요, 사장님. 제가 다른 경쟁업체에서도 지금 요거 하나 시켰거든요. 네. 그럼 일단 요거 한번 열어보고 그러고 나서 사장님 한번 볼게요. 이거 깔끔한데? 뭐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무광 블랙. 그러네. 랩을 또 감으셨네요, 그죠? 좀 쏟을까봐. 맞아요. 우리 배달은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그죠? 포장 용기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이런 스티로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스티로폼이 이게 지금 이거는 막국수인데 요즘은 스티로폼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족발은 또 그래도 이 용기에다 담으셨네요, 그죠? 컬러를 좀 보고 싶은데 흰색으로 통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매장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랑 또 요 갈색으로 좀 색깔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광 형태가 아니고 무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광이 조금 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것도 아마 처음에 디자인할 때 신경을 쓴 부분일 거예요. 요건 우리가 이제 뜯을 때 손이 조금 불편하죠. 그렇죠. 요것도 사실 랩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포장 케이스를 너무 힘들었어요. 네, 뜯는 거 불편해요. 맞아. 우리도 집에 올 때 저거 뜯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 있어요. 본인들은 안 세라고 칭칭 동요맸는데 뜯는 사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뜯고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어. 구성은 너무 좋습니다. 네, 구성은 너무 좋아요. 네. 자, 사장님 일단 푸짐해요, 사장님께. 그죠? 중요한 건 또 맛이잖아요.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도 요거 저랑 같이 이따 같이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사장님 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앞다리.
그렇죠. 요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7,000개씩 팔고 있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까 말한 뭐 사진이라든지 뭐 광고 효과인가요? 한번 드셔본 손님들이 이 정도의 어떤,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서 뭐 괜찮다, 나는 별로 냄새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시켜 드실 거고, 또 신규 주문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규 주문이 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유혹을 하지 못하잖아요, 손님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그 신규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시키던 사람만 계속 시키고 새롭게 유입되는 손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1년에 35개 정도를 신규 매장에서 주문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2021년 배달 어플리케이션 통계거든요. 그 말인즉 우리가 무언가를 여기서 시켜 먹었다고 그것만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매장이 생기고 또 새로운 매장이 업데이트되고 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매장이 또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또 결단도 하셔야 되고 배달에 조금 집중포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과제를 드리자면 사진, 메뉴 이름, 그다음에 특별한 메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배달 용기 하나 맞추셔도 좋고 아니면 시중에 있는 거 좀 여러 개 좀 보시고 요게 맞다 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맛있어서 마저 좀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촉촉하니. 그러니까 모자랐어요. 모자랐어요. 네. 아니 저 제품을 저쪽 경쟁사 포장 용기에다 담아서 보내면 되잖아요. 솔루션. 그러니까 아까 그 홀은 버리고 배달에만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아마 70평짜리 홀을 버리라고 하니까 아까 사장님이 어리둥절하셨어요. 황당한 표정을 좀 지으셨는데 설마 저분이 착하니까 그렇지 속으로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뺨때기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배달에 조금 신경을 안 쓰고 계셨고 비중이 너무 낮은 거죠. 경쟁 매장보다 3배 이상 차이 나는 배달 주문 수를 보고 또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있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진이라든지 또 메뉴 주문, 어떤 메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좀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서는 배달로라도 좀 매출을 높여서 매출 볼륨을 좀 높이고 또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방법을 또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5조 9천억. 전년 동기 대비 72%나 증가를 했고 한 배달 플랫폼의 결제 추정 금액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8조 5,591억. 전년 대비 약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지금 권 프로님께서 조언해 주신 게 어찌 보면 방향성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배달이다 그래갖고 무조건 배달을 하면 거기서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굉장한 착각인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대충 해도 그냥 요거는 과외로 그냥 먹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 8,000원짜리 식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중에 한 20%가 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식당을 한다고 그럴 때 재료비가 40%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쪽에 수익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이 배달의 구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분께 생각하시는 거는 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은 어쨌거나 배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뭐 그리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전환을 하셔도 매출은 커지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포장값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손익계산 잘 하셔가지고 구조만 맞추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이 강신우 사장님께서는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신우 사장님께 좀 희망적인 것은 맛집이기 때문에 해답이 다른 것보다는 꽤 명확하게 지금 나왔는데 배달 강화
이걸 위해서 강신우 사장님에게 3가지 과제를 내주셨어요. 어떤 부분의 변화를 유도하고 싶으신 걸까요? 첫 번째로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사진 교체. 뭐 실제 이거를 뭐 전문 작가에게 맡겨도 되지만 조금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또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또 용기 교체. 또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죠. 그냥 족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셨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많이 밀어서 팔 수 있는 메뉴를 하나 만드는 거. 아니면 기존에 있던 메뉴를 그렇게 시그니처로 등극시키는 거. 그렇게 제가 좀 솔루션을 줬죠. 배달만 잘해도 어쨌든 기사회생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솔루션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최강 장사의 신들과 함께합니다. 자영업 기사회생 프로젝트 R 함께하신 두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제 사실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풀어서 또 여기서 계속 버텨나갈 수 있는 어떤 해답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두 분만의 어떤 그 여기 나오신 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대부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이 프로젝트 R을 통해서 좀 그래도 다들 힘을 내서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대한민국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지가 더 단단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방송으로나마 이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외치죠.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매장의 위기는 대부분 본인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사실 매장의 위기는 우리가 얼마만큼 늘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은 매장의 위기를 감지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측정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키워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주간 매출입니다. 보통은 월간 매출을 많이들 따져보시는데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간 매출도 꼭 데이터를 쌓아 놓으셔야 돼요. 단순히 감으로만 이번 주는 손님이 좀 적네 하는 것과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53만 원이나 매출이 줄었네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보여요. 이 데이터를 상기하고 있다는 건 마음가짐의 다름을 보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떨어진 매출을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순이익률, 즉 마진율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한 주간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간 매출이 만약 3번 연속 하락하고 있다면 그것도 10% 이상씩 떨어지고 있다면 우선 그대로 놓고 좀 지켜볼 게 아니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계절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분위기, 즉 이번에 세계를 강타했던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 때문에 매출이 줄곧 하락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내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걸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오프라인 식당의 손님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최소한 몇 개월에 걸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 단위의 매출 체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재방문 고객의 비율입니다. 요즘은 재방문 고객의 비율을 체크해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요. 똑같은 카드로 우리 매장에서 재결제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어플들도 존재하고요. 혹은 따로 도입하는 고객 CRM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 등에서도 쉽게 재방문 비율을 체크할 수 있어요. 재방문 비율이 줄어든다는 건 매장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동일해요. 이유는 해당 상권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 손님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경우가 다수이고 재방문 고객이 줄어들면 그 손님들이 다른 매장으로 옮겨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매장의 재방문율이 50%였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30% 선으로 떨어졌다면 앞으로 더 재방문율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신호일 게 분명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이나 혹은 고객 CRM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매번 해당 수치를 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매장의 위기를 감지하는 법과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때요? 그리 어려운 건 없죠? 소걸음처럼 뚜벅뚜벅 멀리 보고 가야 하는 게 장사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점검에 점검을 꼭 해보자고요. 권프로였습니다.